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뇨약과 전문의 고재익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만성 성인병들이 어떻게 성기능을 떨어뜨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발기를 담당하는 음경동맥은 주변과의 연결이 없는 구조에 속해요. 그래서 이것을 끝동맥이라고 부릅니다. 끝동맥의 구조로 만들어진 신체기관들은 고혈압이 생기면 조금씩 망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뇨는 고혈압만큼이나 흔한데요. 고혈압보다 더 다양한 방식으로 성기능을 좀먹습니다. 음경 해면체가 부풀 수 있도록 음경의 혈관이 확장될 수 있도록 내려지는 그 명령이 오랜 당뇨에 의해서 망가질 수 있는 거죠. 그 결과 성기능은 큰 손상을 입게 됩니다. 고지혈증은 고혈압이나 당뇨보다는 굉장히 가볍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기능의 측면을 생각해 볼 때는 절대 만만하게 여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고지혈증으로 음경혈관 곳곳이 막혀 있고 좁아져 있으면 발기 명령이 내려져도 혈관이 확장이 돼도 피가 원활히 흘러 들어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생각보다 간과되고 있는 질환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통풍입니다. 통풍은 발기부전과 연관이 있다. 이걸 알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드물어요. 심지어 의사들과 얘기를 나눠봐도 통풍이 발기부전이랑 연관이 있어? 이렇게 묻는 경우가 많아요. 누군가에게 제가 통풍이 어떤 질환이냐고 물으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거 발가락 되게 아파지는 그 질환 아니에요? 아니면 그거 맥주 마시면 발가락 붓고 무릎 붓고 뭐 그런 질환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그건 통풍 발작에 대한 증상만 알고 계신 거고 거기 밑에 깔려 있는 고요산 혈증의 부작용은 모르고 계신 겁니다. 그럼 통풍은 뭐고 고요산 혈증은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고요산 혈증은 우리 몸에 기준치 이상의 요산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요산 혈증이 있을 때 어떤 계기로 요산 결정이 많이 만들어지고 그게 관절에 쌓이면서 염증이 일어나게 되면 그게 급성 통증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걸 바로 통풍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풍이라는 거는 고요산 혈증 안에 포함되는 거죠. 이런 병증이 눈길을 크게 끌지 못하는 이유는 통풍이라는 질환을 전체의 대략 5%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부의 사람들만 겪는 질병이고 그 중에서도 일부의 사람들만 합병증을 겪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고요산 혈증은 전체 인구의 4분의 1, 25%에서 발견됩니다. 답답한 것은 이 고요산 혈증만으로도 여러 합병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통풍이 있는 사람들이 통증이 생기는 이유는 관절 속에 바늘처럼 생긴 요산 결정들이 모여서 염증을 일으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바늘처럼 생긴 이 요산 결정은 관절뿐만 아니라 혈관 속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고 혈관 주변에 쌓이면서 작은 모세 혈관을 찔러서 터뜨릴 수 있습니다. 굵은 혈관들은 얘들이 찌르면서 자극해서 탄력이 없는 딱딱한 조직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작은 혈관은 망가뜨리고 큰 혈관은 유동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 결과는 고혈압과 같은 심혈관 질환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심혈관 질환에 더해서 음경으로 가는 혈관 또한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풍 그리고 고요산 혈증은 관절만의 문제가 아니라 발기와 심장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는 질환이니까요. 이런 부분을 진단받았다면 또한 식이요법, 운동 열심히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만 또한 빠질 수가 없습니다. 비만이 성기능을 떨어뜨리는 것은 남성 호르몬과 관련이 깊습니다. 과체중을 지니신 분들은 허벅지와 아랫배에도 살이 많이 찌게 되죠. 그렇게 되면 고환이 살로 둘러싸이는 결과를 낳습니다. 사실 남성의 고환은 체온이 34도일 때 가장 일을 잘합니다. 맞으면 그렇게나 아픈데 골반 저속에 숨겨놓지 않고 밖으로 빼놓은 이유는요. 바로 이 녀석이 일을 잘하는 온도가 우리 체온보다 낮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체중으로 살이 많이 찌면서 고환 주변이 살로 둘러싸이게 되면 당연히 고환의 온도는 올라가죠. 35도가 되고 36도에 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고환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정자 생성을 잘 못하게 되고요. 남성 호르몬을 잘 못 만들게 돼요. 비만은 이렇게 남성 호르몬의 생성을 방해하는 걸 넘어서 어렵게 만들어둔 남성 호르몬을 없애버리는 작용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지방세포는 아로마타제라는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아로마타제는 지방세포가 늘어나면 그 작용이 강해집니다. 그러면 살이 찌면 찔수록 아로마타제의 이제 작용이 강해진다는 뜻이죠. 근데 얘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남성 호르몬을 여성 호르몬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살이 많이 찌신 분들 중에서 여성형 유방을 겪는 분들이 종종 우리 눈에 띕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 관련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룬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통풍, 비만 같은 만성 질환들은 사실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요소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인슐린이라고 하면 우리 몸에서 당을 조절해주는 그런 호르몬이죠. 그런데 이런 인슐린의 작용은 자동차 연비가 운전 습관에 의해서 달라지듯이 우리 몸의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효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슐린이라는 글자만 보면 당뇨병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고혈압, 고지혈증, 통풍, 비만 이 모든 것이 이 요소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러한 인슐린 저항성은 높아질수록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 저항성이 늘어나는 원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운동 부족과 비만 그리고 45세 이상의 나이입니다. 그래서 40대에 과체중인 분이 운동을 하지 않는다. 이런 분들이 갑자기 만성성인병 두세 개를 동시에 진단받는 것은 모두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나이는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럼 결론은 또 체중을 조절하고 운동하는 겁니다. 아니 그놈의 체중 조절과 운동 소리는 지겹지도 않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에는 묘수란 게 없습니다. 지름길도 없어요. 근본적인 생활의 변화 말고는 뭐 다 일시적인 것들 뿐입니다. 의사들은 단정 짓는 거 정말 사실 좀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만큼은 제가 단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SNS에서 자꾸 이상한 약 같은 거, 뭐 보충제 같은 거 사지 마시고요. 시간 낭비, 돈 낭비하지 마시고요. 건강과 성기능을 위해서 운동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재익이었습니다.